시민영상 특이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추워졌는지 싶은데요. 겨울에 혹시 이번 겨울 뭐 어떤 계획이나 뭐 있으신가요? 올 한 해가 유독 좀 힘든 그런 한 해였잖아요. 네.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계획이라면 계획이네요.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몸 건강히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이 추운 겨울을 또 잘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로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봉사에 진심인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사랑의 일촌맺기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대표 김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평범한 시민 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두 분이 평범하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제작진한테 들은 바로는 봉사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봉사를 주로 하고 계세요? 네. 뭐 봉사왕은 우리 성북구에도 많고요. 그냥 저는 그래도 학생과 엄마들이 같이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이제 찾아뵈는 사랑의 일촌맺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아니 한영석님은 사실 네.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상 정말 봉사 왕이시라고 어떤 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과찬이시고요. 봉사를 사실 잘 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 좀 주변에 일단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김준영님, 한영석님 두 분을 이제 봉사에 진심인 분들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진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김준영님의 영상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2013년 1월 고독사로 돌아가신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성북구 삼선동에서는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학부모, 청소년이 결연을 맺는 사랑의 일촌맺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대두됐습니다.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은 2013년 5월 처음 사랑의 일촌맺기를 시작하고요.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거의- 이렇게 거의 뭐 만드는- 10년 가까이 네. 되셨네요. 그 사이 중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일촌맺기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달라졌지만 계속 인연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파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서 일어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허리가 으스러진 거야. 어디 부딪히도 않았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 저래. 일어나려니까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여기 예, 혼자 사시는데 이제 허리 수술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예. 어르신이시군요. 83신 어르신이거든요. 네. 다준이가 이 어르신 만나서 이렇게 일촌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드렸죠. 그 학생이 작년부터 왔잖아요. 남았어요. 네, 걔 이름이 다준이, 최다준. 아, 다준이가. 작년에 다준이 아유, 학생. 축하합니다. 벌써 중3이 됐네. 너무 착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빠랑 꼭 같이 오죠. 지금 여기 아파트 사신 지 19년, 그렇지 2004년도에 중공 떨어졌어. 19년, 19년. 그때부터 처음 여기 입주한 거. 그 전에는 그럼 어디 사셨어요? 저기 수인이 네. 잠깐 나가 살았는데 물들면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들어오고
주인이 와서 그냥 물도 그냥 닦아주지도 않아. 수일이 저새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셔서 그나마 예, 예. 조금 좀 나아지셨어요. 네. 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르신 찾아뵙고 또 이제 손주같이 말벗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사랑의 일촌 맺기거든요. 근데 다준이가 이 어르신 만나서 이렇게 갔다 오고 잘 갔다 왔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같이 둘이 이쁘게 서 있으라고 내가 찍어서. 다준이가 또 기다려주신다고. 키도 크잖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상당히 적적하시거든요. 어, 왜 이런 네, 거 근데 손주 같은 하냐, 우리 다준이 학생이 네. 미안해 죽겠다, 할머니와 좋은 맨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네. 다준이가 걔가 말이 없어. 너무 착해 보여서 내가. 꼭 손주 같죠. 그럼 2004년부터 계속 혼자 사시는 거죠? 근데 건강할 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언니 아들하고 같이 오지 않았어? 막내 아들 가히 죽었잖아. 답답합니다. 당신 몸이 일단 힘들어서 걸음고자 걷기 저분은 힘들 때 누구신가요? 이제 정신력 이분도 마음 돌봄이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저 어르신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아, 통장님. 그 말을 다 하고 또박또박 대답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등급도 안 나오고 탈락이 됐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동 못하는 분들은 정신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이 허리 아프고 뭐해서 장애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정신력까지 흐려지면 이분들은 죽으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어도 네가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 지금 그거 하나 내가 좀 서글퍼. 혼자 내가 계시니까 죽어도 네. 늘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여름에 죽으면 냄새 나면 냄새 난가. 이 집에 냄새나 하면 걔가 문 열어보면 죽었을까. 이 허리만 안 아프면은 좀 다르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이거 끌고 세 바퀴 돌고 왔어. 아유 잘했다. 여기 세 바퀴 돌고 왔어. 그분들은 명절 때고 이 큰일 때 당신 생일도 실은 당신이 못 찾아 먹어요. 그럴 때 그런 면을 봤을 때 나야말로 진짜 안타깝거든요. 참 이 지금 현재 이 외로우신 어르신들은 누구 하나 와서 대화를 나눠주고 말 한마디를 해줘도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힘이 되고 그렇죠. 용기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뭐 취지가 상당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아, 사랑의 일촌 맺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죠? 2013년 아, 13년? 1월에 그때 고독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화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문 보도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저희도 뭐 그런 안타깝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사랑의 나눔밥차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반찬을 해드리는 봉사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네. 근데 거기는 그래도 경로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거동도 편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저희 동장님이 그런 분보다는 엄마와 아이가 이 어려우신 어른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사랑의 일촌 맺기를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을 하니까 우리 임원들한테 할 사람 있냐 그래가지고 20명을 이제 2개 학교에서 아들 학교, 딸 학교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엄마는 20명이고 아이들은 이제 2집인 집도 있고 그래서 네. 엄마 20명, 아이 28명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어르신은 20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한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 주민센터에서 20명의 어르신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집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옆에 동네도 가고 또 이 취지를 들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또 이제 보문동 지역 그리고 아까 저기는 이제 정릉 사동의 임대 아파트 지역. 네. 네. 거기로 이렇게 좀 넓혀졌죠. 그러게요. 예, 다른 지역에도 네.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조금 전에 그 영상에 어르신께서도 본인의 죽음 아무도 몰라줄까봐 네. 걱정이 된다. 너무 서글프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참 너무 좋지 않았고요. 네. 아무튼 이 사랑의 일촌 맺기가 어르신들께
특히나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랑의 일촌맺기를 통해서 어르신분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드리고 계신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가서 이제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말벗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처음 갈 때부터 뭐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런 선물이 뭐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화장지가 없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것도 하고요. 물품도 드리고 네. 또 이제 뭐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이제 사다 드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건 김장. 요즘 같은데 어르신들이다 아유. 보니까 김장이 생기면 마음이 겨우 아주 뿌듯하시대요. 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드리고 또 이제 그런데 그 식재료는 항상 저희들이 5,000원씩 이렇게 회비 내서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비로 이렇게 그러게요, 진짜. 한 분 두 분 이렇게 자비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이 한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좀 어떤 지원을 좀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아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이 일촌 맺기는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어디 지원은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좀 그 많은 분들이 물품 지원에도 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 또 한 번에 갈 때 이제 매번 다른 분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일촌을 맺어서 이제 익숙한 사람이 가게 되니까 더 할 얘기들도 점점 늘어나고 네, 네, 늘어나죠.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일촌을 맺은 어르신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170분이 넘는 게 그래요? 그 사이에 좀 돌아봐 가신 분도 한 50명, 그러니까 10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군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어르신들 주로 어떤 분들이 그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처음 20명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제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 어떤 어르신은 나는 우리 아들이 막 우리 딸이 막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하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좀 길게 하시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막 저한테 전화해요. 회장님. 그 어르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잘 산다는데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봉사가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냥 그리고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약간 거짓말 이렇게 뭐랄까 있다라고 이렇게 하신대요. 진짜 없는 어르신인데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머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그랬는데 그런 어르신도 있고 약간 좀 치매가 있으시면서 또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이제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자녀들이 네, 그런 집은 좀 그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 되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나라에서 도우미가 제도가 잘 돼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죠. 네. 어떤 그런 제도상의 맹점을 이렇게 일촌 맺기를 통해서 말이죠. 네. 좀 그 몰랐던 부분들,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맞아요. 이렇게 잘 네.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든든한 일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다준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그 어르신이랑 일촌 맺기가 된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학생 쪽이나 어머니 쪽에서 학생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제 근처에 있는 봉사 어르신들을 이제 제가 연결을 해주는데 네. 저는 제 판단보다는 이제 그 임대 아파트니까 통장님들이 다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그런 통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 통해서 이제 사연을 듣고 동직원들도 자세히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나오면 또 또박또박 나 필요 없어 나보다 더 없는 사람 해줘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대상에서 좀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그 어르신께서 이제 다준 학생이 참 잘한다, 네. 또 보고 싶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친손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습 참 좋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그럼 직접 그렇게 일좀 몇 개 활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랑 또 부모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우리 할머니하고 다르게 힘든 할머니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그게 제일 큰 변화. 그리고 네. 자기 집 쌀을 사러 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우리 그 할머니 쌀도 사다 줘 그래갖고 놀랬다는 거야. 어떤 엄마는 먼저 학생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할 학생이. 정도로. 네. 예, 그만큼 이렇게 애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또 공통의 관심사, 그 할머니가 어땠다더라 이제 얘기도 듣고 요번에 아프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공통의 관심사도 생기고 또 그게 변화가 되고 아이들도 세상 이렇게 누가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우리가 늘 다니는 학교 한쪽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 네. 진짜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 교류하지 않으면은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진짜 산교육, 참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봉사라는 게 또 나눔이라는 게 크기보다는 그 꾸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2013년도부터니까 네, 10년 가까이 거의 이렇게 10년을. 사랑의 일조를 맺고 계시는데 네. 참 정말 대단하시다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네. 진짜 들으면서도 저희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음. 진심으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 뜨거운 박수를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한영성님의 영상 네. 직접 하신 영상들 봉사 네, 영상들 네, 네. 한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도시락 출발하네요. 광진구군요. 직접 드실 어르신들 거를 또 두 하셔서 가기 그래서 매번 다른 곳을 이제 찾아가시려면은 좀 찾는 것도 힘들긴 하겠네요. 신반상이에요? 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될 문도 좀 수가 불편해서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이거 꽂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열 무겁하게 넣어놨어요. 이 화훼 농가도 일손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손 돕기도 네, 네, 해주시는 맞아요. 거고. 판매 나갈 제품. 저 아름다운 꽃들 뒤로는 한영석 씨 이렇게 힘든 구슬땀이. 노고가 있는 네. 겁니다. 네. 시들어버려서 네. 아쉽네요. 되게 안 청소까지 직접. 네. 시든 꽃은 어떻게 좀 그러게 네. 좀 아쉽네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네. 말려서 말려서 어떻게 뭐 그런 놔둬야 것도 있잖아요. 될까요? 네. 폐기되는 양도 엄청나네요. 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벌레를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놀라셨나 그렇게 봐요. 뭐 생각 못 하다가 갑자기 네. 태어나서. 저 동료분들, 친구분들을 더 좀 많이 데려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전화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또 잘 안 맞다 보니까. 아, 자, 이제는 쌀을 나르시는 거예요? 네네. 저 쌀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렇죠. 보빈 아나운서는 쌀 직접 안 나르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집에서.
많네요. 쌀의 종류가 좀 다양하네요. 일꾼이 체질인 것 같은데. 전 어디로 날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단체에서 취약계층한테 좀 기부를 하는 그런 쌀이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저희가 이제 나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좀 힘에 부치시죠. 보통 일이 네. 아니죠. 쌀이. 쌀 옮기기 종료. 무료 급식소가 있네요. 아, 서울역 근처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려드려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거 안 하니까 그냥 계속 주시면 돼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저 배식하는 봉사를 하시고 있는데. 그럼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네, 맞아요. 노숙인 취약계층이나 노숙인 분들 오셔서 아, 설거지까지. 보통 이제 배식만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건데 설거지까지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네, 뒷정리까지 전부 다 처리하고 있고. 빛이 납니다. 깔끔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렇네요. 네, 규모가 좀 있는. 네. 네. 하루에 많이 드시는 곳이에요. 네. 그때가 몇 시쯤? 저녁 시간에 저녁 배식을 이렇게 이번에 또 유기견 봉사를 가셨어요. 와. 아, 좀 몇 번 가셨던 곳인가요? 네네. 저 유기견 봉사도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예쁠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정말 일손이 네, 힘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배변도 많이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아, 산책까지 직접 저렇게.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산책 많이 나가고 싶었나 봐요, 친구가. 아유. 끌려가시는 거 아니시죠? 네, 제가 끌려갔습니다. 형님이 일 다 하시고 저희는 이불 챙기고. 또 옆에는 또 좀 유명한 유튜브 친구예요.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서 네. 네, 잘 봤습니다. 지금 그 타이틀이 서기야 부탁해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기야 서기야 부탁해. 아, 네. 한형성님이시니까 아, 그래서 네, 서기야 네. 부탁해. 닉네임은 서기로 제가 그렇게 지었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다양하게 하시네요.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유기견, 무료 네네. 급식소, 쌀 배달까지 네. 안 하시는 게 없으신 아니 것 진짜 같아요. 봉사왕이 맞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영상에 봉사 활동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에서 주변에 계시는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뭐 취약계층 분들에게 음식을 이제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조리까지 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리까지는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제 독거노인 분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네.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배달만으로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네. 화해농가. 네, 네. 화해농가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사실 그 자원봉사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서 직접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네. 계기가 된 건데 쌀은 뭡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한 100포대 정도로 날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어린 친구들도 같이 지원을 하신 친구들이 있어서 한 100포대 정도의 쌀을 날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불교 단체에서 뭐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해서 같이 쌀을 배달했던 네. 네. 정말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유기견 산책할 때 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아니, 운동하시려고 혹시 하신 거예요? 네. 거의 일단 끌려가듯이. 뭐 제가 운동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저는 뭐 작은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뷰티 관련된 병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요? 뷰티.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뭔가 봉사에 네. 너무 진심이셔서 봉사 관련 쪽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와. 그럼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봉사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되게 꾸준하게 뭐 자주는 하진 못했지만 예전에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봉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고 봉사를 하면서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시 봉사를 하면서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으로도 봉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한영성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요?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지인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명 한 명 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고, 그 제 영상을 보고 같이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시면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또 안 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면, 그냥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어려운 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지인이 아니신데 구독자나 이러신 분들 같으세요. 네. 저한테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댓글로 같이 봉사를 한번 그러시군요. 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고 네. 연락 오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세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뭐 봉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 누구나 할 수 네. 있고 그런 걸 또 직접 뭐 댓글이나 이렇게 쪽지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좀 어릴 적에 교회를 사실 다니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어떤 단체에 가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에 좀 익숙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후로도 이제 계속 취미처럼 좀 많이 하셨었던 건가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는 사실 못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노력은 했었고 네. 또 주변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간이 맞으면 또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또 따라 나서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군대도 들어갔을 때도 군대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또 지원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뭐 꽃동네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좀 어르신분들 뭐 그래요? 목욕이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계속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뭐 제가 영상 보기로는 매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주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니 사실 근데 봉사가 업도 아니시고 본인 일도 하시면서 주 1회라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죠. 정말 이 의지가 네. 있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봉사활동 정보들을 어떻게 이렇게 얻으시는지 그게 좀 사실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한테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실은 정보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봉사를 잘 안 하시게 되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다가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러다 이제 1365 뭐 자원봉사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저 시간에 맞춰서 가능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제 그곳을 찾아서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연락이 오면 신청이 뭐 받아졌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그날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오는
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건강한 체력만 있으면 막.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 뭐 네, 아니 저도 혈액이 할 수 굉장히 좋지 있죠. 않습니까? 혹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신청해 주시려고요. 네. 아까 그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 이제 독거노인 네. 어르신들 위한 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그 사랑의 일촌 맺기처럼 네. 이렇게 한영석님도 일촌 맺기를 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 김준영님 영상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 네.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사실 감동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김준영님한테 좀 배워서 좀 같이 한번 봉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런 네네, 일촌 너무 맺기 이런 게 다른 지역까지 좀 많이 확대가 네네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준용님 어떠신가요? 한영석님이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 가서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이.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보면 네네. 잘생긴 손주 왔다고 아마 계속 볼 때마다 잘생긴 손주, 잘생긴 네. 청년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막 그러시면서 저한테 얘기, 그 잘생긴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한바구음을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온다는 존재만으로도 그럼요. 네, 좋아하시죠. 어떻습니까? 이 한영석님 그 봉사 활동, 네. 이 열정에 대해서 주변 분들, 특히 이제 가족분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가족분들은 오히려 네. 그냥 뭐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그냥 오히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네. 어릴 적에는 사실 어머니 속을 제가 섞였던 적이 좀 여러 번 있는데 그 예전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네. 지하철역 이렇게 주변에 가면 지금은 저희가 좀 표현을 하기 좀 노숙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는 거지, 그지 막 이렇게 표현했던 분들이 지하철역에 계셨었어요. 네. 어머니한테 집에 데리고 가자고 네. 아. 그랬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어서 네. 그냥 뭐 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 일하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네. 조금 약간 너가? 너가 봉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제 사실 이미지랑 좀 맞지 주변 않는다고 분들 반응이 그래요? 제 이미지랑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보신 분들은 너 갈 때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군가한테 그럼요. 도움이 네. 되고 싶다. 네. 그럼요. 근데 기회가 사실 없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기회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뭐 한번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좀 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네.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떠신가요? 사실 제 성격이 좀 약간 오지랖 이런 게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보람이 되는 일을 하는 건 사실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누군가를 돕고 그게 뿌듯함이 사실은 그 기쁨도 사실은 큰데 돌아서 사실 이렇게 오다 보면 제가 힐링을 하고 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유기견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좀 보살피고 청소를 해주고 뭐 이러고 사실 저한테는 되게 작은 일이거든요. 소소한 일, 청소 정도만 해주고 오는 일인데도 돌아서고 오면 그 아이들한테 뭔가 뭐 제가 힐링을 받는 그런 기분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봉사라는 건 뿌듯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오히려 힐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봉사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왠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느낌 드는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께 뭐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신청을 못해서 이렇게 잘 몰라서 네.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봉사라는 게 사실 뭐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일단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는 것도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주변에 내 주변에 마땅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찾아 나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저희 뭐 검색창에 그 안에서 뭐 1365 자원봉사센터만 쳐도 그 안에서 자기 지역별로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네. 자기가 가까운 사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청만 해도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도움될 수 있고요. 이게 또 하루 온종일 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네. 부담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1365? 네, 네. 1365 네. 사이트. 저도 자원봉사부터. 그 네. 아이 봉사활동 때문에 네.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네.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1365.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분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한영성님. 네. 부터요. 제 계획은요, 뭐, 사실 특별한 거라고 사실은 없는데, 제 주변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좀 더 찾아뵙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과 좀 모임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준영님.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2번씩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했어요. 네. 구청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막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되면서 그게 없어져서 이제 다시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반찬을 만들던 곳은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예전에 이제 주민센터를 빌려서 했는데 네. 거기도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주방기구를 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정릉 3동에 마을 활력소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함께 사는 마을 둥지, 그래서 함둥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나눔을 일촌맺기를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반찬 만들 공간이 생기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김장도 해서 드렸고 이 활동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이런 계기로 더 많이 하는 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봉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두 분, 천사 두 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모습에 정말 네.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봉사활동 앞으로도 저희 TV점에서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 분위기 안 맞게 목소리를 까냐고요? 제가 11월 때부터 시작했던 석 달 동안 기부 라이딩, 백풍은의 자덕과 함께했던 1,450만 원에 모였던 그 기부 라이딩의 마지막 연탄 기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 외에도 26병 자덕분이 같이 해주셨고요. 이 연탄 기부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갑, 기타, 우비 등등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저희 사드 운영진분들 고생하셨고요. 함께 기부 라이딩 동참해주신 많은 자덕분들, 그리고 오늘 힘든 연탄 기부 함께 해주셨던 26분의 자덕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저도 처음 연탄 기부를 하러 갔어요. 26분과 함께. 지금처럼 완전 무정을 하고요. 완전 무정을 하고 저희의 연탄 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승일재단에 1,095만 원, 그리고 연탄에 저희가 2022년을 기념해서 2,022장, 161만 7,600원을 연탄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금액 193만 2,400원은 생리대 공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연탄 기부가 시작됐고요. 아주 이게 3개의 단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연탄을 올려주시는 분, 연탄을 싣는 분, 그리고 연탄이 옮겨졌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분,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 연탄 기부를 하는지를 저는 이걸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면 가기 힘든 길에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시는데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하셨던 자덕 26분이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연탄을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빵손님처럼
분위기 메이커도 있어서 정말 힘든 기부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함께 따뜻한 마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마도 연탄 기부가 큰 금액도 들진 않고요. 저희가 연탄 기부를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생각보다 정말.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힘은 들어요. 연탄이 한 개가 3kg가 넘고요. 보통 남성분들은 6개에서 10개 사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한 30kg 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 오셨던 여성분들은 다들 운동하는 분들이어서 연탄을 굉장히 무겁게 잘 옮기셨어요. 10개씩 옮기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그런 무거운 연탄을 메고 아주 좁은 그리고 걸어가기 힘든 골목길로 저희는 함께 연탄을 옮겼습니다. 저희 자덕들 따뜻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오셨던 많은 자덕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보여주셨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와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고 함께 분위기 띄워주시면서 정말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멍멍이도 저희를 반겨주네요. 반겨주는 거 맞나? 약간 헷갈리긴 한데 어쨌건 정말 다들 인사 한번 쓰지 않고 그 무거운 30kg 정도 되는 연탄을 손에까지 쥐면서 함께 옮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최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만큼 이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제가 좀 싸워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희가. 네네. 네, 잘 사시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고맙다고 말을 해주시니까 힘든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3단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연탄을 실어주시는 자리에 계신 분, 저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 몇 가구, 우리가 10가구를 갔는데 그 10가구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속 오거든요. 쉴 틈 없이 연탄을 실어야 됩니다. 당연히 연탄을 싣고 가시는 분들도 쉽진 않겠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몸은 더러워지고 손에 얼굴에 연탄이 가득 묻었지만 마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따뜻하고 행복했다는 거 저는 어울리진 않지만 진심입니다. 이후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덕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후에 제가 혹시나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기획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저를 봐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와주셨던 많은 자덕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드론나이였습니다. 동영상인데. 자, 자덕 감사합니다. 박수.
진짜 우아야? 우와. 뭐야? 우와. 이걸 진짜로 본 건 처음이네. 다리 진짜? 우와. 우와, 진짜 불안구가 보인다. 헐, 진짜 처음. 졸라 신기해. 우와. 진짜 제대로 보여. 진짜 아빠? 사진 보는 거. 오 마이 갓. 엄마 일기가 있대. 오 마이 갓. 대박. 오, 와우. 눈하고까지 잘 보이네. 와우, 멋있다. 정말. 다리다. 보인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와, 진짜 선명하다. 너무 멋있다.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더 선명한 거 같아. 그쵸, 이거는 아무리 영상 장비 좋아봤자 눈으로 보는 것도 아까 눈으로 볼 때 막 소름이 쫙 돋았는데. 대박. 엄청 예뻐. 신기해요. 뭐야? 우와! 짜증나 언니. 대박. 신명이 진짜 신기해. 우와, 이거 보다 그린 거. 우와! 우와! 오버드하지 마. 비켜 이제.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쳐도 눈으로 보는 그러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신기해. 그치? 이게 직접 보는 거야. 이야, 애기 잘 봐. 애기 잘 봐. 다리 보여? 오 진짜? 크게 갖고 되게 신기하다 이거. 국내도 팔아요. 우와, 나 이거 봐요. 봐봐, 이거 봐봐요. 와, 그러네. 이거 봐, 이렇게 봐야 돼. 앱으로 보는 건 우와, 달라. 그러니까. 배율 바꿔보니까 네. 정신 못 차리잖아. 야, 너 그만 봐. 이제 너 뒤에 서 있을 거야, 이제. 정말 가깝게 보여. 야, 태어나서 이렇게 바로 가까이서 처음. 조영상 있어요. 백경 우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배 아파. 와, 뭐야? 야, 이거 미쳤다. 야, 뭐 저것도. 야, 무슨 생각이지? 내가 실제로 처음 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리풀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한강공원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한강에 나가 있는 문현성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문현성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월 연휴를 맞아 가을 정치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들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리풀 특공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안 보이네. 아까 환경미화원이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쓰레기 여기다 버리고 가도 남이 다 치워가더라고. 그냥 놔두고 가요. 다 치워가더라니까. 뭐예요? 이 쓰레기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버리긴 하지만 주워가긴 하지만은 저 쓰레기 잘 모아가지고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시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구나. 쓰레기 분리수거. 날씨가 추워요. 오늘 날씨 너무 춥지만 나오니까 또 시원하고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우리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럽시다. 네. 아이고, 나도 가면 되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갖다 버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 그렇구나. 그렇구나. 쓰레기 분리수거. 세상에서 자기 차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이 바닥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이 환경이 보호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다 분리수거를 해야지. 그렇죠? 깨끗이. 만드는데 5초, 쓰고 버리는데 5분, 썩는데 450년이나 걸린다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올바른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과 오염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외출할 때는 비닐봉지 말고 꼭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그래야 환경보호를 위해서 꼭 에코백 소지하십시오. 세상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시니어 특공대가 반포 한강공원에 투입되어 쓰레기와의 전쟁을 깔끔하게 승리했다는 반가운 성전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